여러분, 혹시 영화 아바타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인류는 외계 행성, 판도라에 있는 희귀 광물, 언옵테늄을 얻기 위해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와 여러 민간 기업들이 우주 자원 채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인류가 우주에서 자원을 캐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벌어질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아스트로포지는 2025년 26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이용해 소행성 탐사선 오딘을 발사했습니다. 아스트로포지는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행성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최초의 상업적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행성의 채굴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선은 있었지만 채굴 가능 소행성 확인을 최우선 목표를 내건 탐사선은 오딘이 처음입니다.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500만에서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2022 OB5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소행성에는 철, 니켈, 백금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금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2022 OB5는 지름이 약 100m의 소행성으로 축구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스트로포지가 미국 로웰 천문대와 행성의 발길을 통해 2022 OB5의 금속 함량을 추정한 결과 M형 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딘은 우주로 발사된 지 약 45분 후에 로켓과 분리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00일 동안 비행한 뒤 2025년 말 2022 OB5에 근접합니다. 오딘은 2022 OB5가 0.6마일, 약 966m 떨어진 거리에서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며 두 대의 흑백 카메라로 2022 OB5를 촬영합니다. 촬영 시간은 약 5시간 30분입니다. 오딘의 목표는 촬영한 사진을 통해 2022 OB5의 금속이 풍부한 금속성 행성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또 오딘은 우주에서 소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 행성의 밀도를 계산할 계획입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금속 함량이 더 높습니다. 아스트로포지는 오딘을 통해 2022 OB5의 채굴 가능성을 확인한 뒤 2025년 말 실제 2022 OB5의 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탐사선인 베스트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베스트리는 2022 OB5에 착륙해 자석이 달린 다리를 이용해 소행성이 가진 금속 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탐사가 성공하면 연말에는 본격적인 채굴용 우주선 베스트리까지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사 또한 2023년 10월 금속형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에서 무려 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내부 구조가 지구의 핵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9년에 탐사선이 도착하면 지구 생성의 비밀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 푸시케. 탐사선 푸시케는 5개의 패널로 구성된 십자 모양의 태양열 어레이로 약 800평방피트의 태양열 지별 표면을 제공하며 완전히 배치되면 단식 테니스 코트 크기 정도로 펼쳐집니다. 탐사선 푸시케의 본체는 소형 밴 크기 정도이며 태양 전기 추진으로 구동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최첨단 자력계,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소행성을 발견하자마자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양 전지파는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을 때 2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멀리 있는 소행성에 도달하면 2kW가 조금 넘는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헤어드라이어보다 조금 더 많은 전력입니다. 태양 추진 시스템의 추진기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중성가스와 크세논의 원자 또는 이온으로 가속하여 밀어냅니다. 방출된 이온은 탐사선 푸시케를 우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생성하고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대기에 저항 없이 탐사선은 소행성대까지 행성 간 여행을 하는 동안 지구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됩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약 6년간의 여행이 시작될 때 추진기를 발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점검에 약 100일을 소비합니다. 발사 후 약 2년에서 5년 후에 탐사선은 중력 강화를 위해 화성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5년 후 크루즈 기간이 종료되며 2029년 6월경 우주선의 영상 장치가 소행성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9년 8월 우주선은 금속이 풍부한 소행성 주변에 계획된 26개월 궤도 중 첫 번째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지구로 사진과 통신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탐사선 푸시케가 수행한 나사의 DSOC 심우주 광통신 시연은 현재 우주선에서 사용되는 기존 전파 시스템 대역폭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접외선 레이저를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심우주 광통신은 화성 비행을 위해 나사의 푸시케 임무가 시작된 후 거의 2년 동안 시연할 예정입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태양을 공전하는 암석이나 물보다 금속이 풍부한 독특한 소행성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 8월까지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을 탐사할 예정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금속 함량이 높기 때문에 초기 행성의 구성 요소인 핵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측을 통해 우리의 고향인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 채굴이 중요한가? 소행성 채굴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금속형 소행성에는 철과 니켈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백금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특히 푸시케 소행성의 가치는 수천경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천체물리학자 닐 더그래스 타이슨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소행성 채굴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자원 확보 경쟁 상대인 미국은 2015년 미국 시민이 획득한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일본도 우주 자원 관련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35년까지 달에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달에서도 가치 있는 자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헬륨3는 단 1g으로 석탄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자원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헬륨3를 먼저 확보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우주 채굴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 문제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주 채굴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으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달에서 얻은 헬륨3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 보호와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인류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